자,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작업, 오프셋 조정, IK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파인보이 이제 아이들 애니메이션을 진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 시간에 스파인보이 본 세팅을 했는데요. 이제 본 세팅 이후에 이제 기본적인 아이들이라는 이 준비 동작을 대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먼저 이 예제 샘플을 받으시면 이렇게 포즈가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일단 그거를 전부 지우시고, 물론 이전에 이제 제작되어져 있는 걸 사용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만든 본 세팅으로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렇게 활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이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키를 입력을 다 하시고, 그리고 이 하이라키 있는 구조창에 있는 이 열쇠 표시 키잉을 입력을 해줄게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전 강좌에 가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고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키를 박은 상태에서 먼저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IK라는 게 있는데, IK는 인버스 키네매틱스라고 이 물리적인 기능을 추가해서 조금 더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하이라키 이 구조에 보시면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을 클릭을 하신 뒤에 그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보시면 이쪽 상단에 IK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경고 문구가 하나 뜨죠. IK 제약 조건 만들 때 뼈를 하나 또는 두 개를 선택하라고 지금 경고문이 떴어요. 그거 말인 즉슨 이제 이 한 개 이상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 IK 기능을 쓸 수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다리에 있는 이쪽 부위에 IK의 정점을 찍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보이의 상단, 하단을 본을 두 개를 선택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제약 조건을 클릭하신 뒤 새로 만들기, 그리고 IK 제약 조건을 클릭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픽이라는 마우스 포인터 옆에 문구가 뜨죠. 이거는 저번 강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이 활성화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점의 부분에 이 피봇, 이 본에 동그라미 있는 부분 있죠. 교차점, 거기에 중심부에 되도록 가까우면 좋은데, 이렇게 해서 너무 정확하게 찍을 필요는 없어요. 한 요 정도 선에서 찍으셔도 무방해요. 찍으면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쪽에 IK 1번이라고 임의로 입력을 해드릴게요. 엔터 하면 뭔가 다른 게 변화가 생겼죠. 이 모양이 IK의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예, 이미지가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하이라키 구조에도 이제 내가 만든 IK 언더바 1에 IK가 이제 생겼다는 하이라키의 이제 설정창에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제약 조건 하단에도 IK 언더바 1이라는 이런 리스트가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도 해야겠죠.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선택하신 다음에 이쪽 새로 만들기 바로 가셔도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되지만 보통은 이렇게 클릭한 뒤에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IK 제약 조건을 그냥 바로 눌러주는 게 보통 좀 숙달된 사람들이 하는 형식이에요. 2번을 눌러줄게요. 네, 지금 그러면은 IK 1번, 2번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IK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렇게 이쪽에 이제 IK를 생성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 IK는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 정점이 움직이지가 않죠. 그리고 이쪽을 가더라도 움직이지 않죠. 근데 하지만 뭔가 변화가 생겼죠. 어떤 변화겠어요? 요거죠. 이 다리가 이 정점에 의해서 유지를 하는 거겠죠. 지금 모양이, 이 각의 모양이 정점 기준으로 유지가 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이 들어가는 형태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점 끝으로 내리면 이 축과 이 축이 이 고정축에 닿으면서 휘어짐이 이제 휘어지는 그런 기능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생기는 장점은 뭐냐면 좀 더 손쉽게 이런 무릎 관절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IK가 없이 무릎 휘어짐을 나타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전 강좌처럼 각 포즈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내가 상체를 살짝 내리면 다리가 아까처럼 휘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식으로 수동적으로 좀 많은 수고를 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을 봐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직관적으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웬만한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는 게 조금 손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 애니메이션을 이제 제작을 해볼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새로 입력을 이전과 같은 키잉을 해줘야 돼요. 키잉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하이라키에서 선택한 후에 마찬가지로 회전, 무브, 스케일을 입력하면 키가 이렇게 먹여지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열쇠 표시는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과 끝에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키잉이 다 됐고, 지금 중간에 빠졌죠? 채워줄게요. 그리고 이 기본적인 아이들을 할 건데 이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 보면 이 아이들, IDL이라는 뜻이 보통 기본 숨 쉬는 자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세요. 그런 거를 지칭해서 아이들이라는 좀 애니메이션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개발하실 때 보통 아이들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숨쉬기 동작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이 숨쉬기 동작을 만들려면 첫째로 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골반 뼈의 이 위치부터 이제 맞춰서 바운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이렇게 내리면 살짝 상체가 내려가죠. 거기에 맞춰서 골반에 맞춰서 상체도 살짝 내려갑니다. 그리고 머리랑 목도 살짝 내려줄게요. 자, 그러면 이전과 이후 요런 흐름이 나왔죠. 이 서 있는 상태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는 느낌을 지금 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플레이를 해보면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은 조금 투박하지만 이거를 자연스럽게 물리적인 느낌을 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건데 이전에 이 IK를 설정하신 후에 이 지금 보시면은 이 애니메이션 했을 때 이 발등이 땅을 지면을 뚫고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이게 이렇게 내려가면 사실 안 되는 거니까 이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선택하신 후에 이쪽에 보시면 회전이라는 게 체크가 돼 있어요. 이거를 꺼주시면 더 이상 회전을 하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겠죠. 입력하지 않는 이상 홀딩 상태를 만들어준 거예요. 멈춰져 있는 상태로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아까 다시 돌아가자면 이제 그 몸의 바운스를 부드럽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팁이 있습니다. 자, 그 팁이 뭐냐면 자, 지금 골반, 이 상체 그리고 목과 머리에 대한 키를 입력한 상태죠.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힘의 전달 순서로 인해 이 전달 순서의 순서대로 이렇게 미는 걸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밀 때 지금 보는 25프레임에 이렇게 아래로 갔으면 그 어떻게 보면은 이거의 1등의 밑에 2등이라고 했죠. 2등, 3등, 4등이 1등의 힘을 전달받아서 내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순서가 이쪽이 1등이 먼저 내려갔으니까 2등이 딸려 내려오고 3등이 그 2등에 맞춰서 딸려 내려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 그 표현을 해주면 숨 쉬는 게 정말 자연스럽게 손쉽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클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중요한 이 오프셋 기능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프셋 기능이 뭐냐면 이 0과 50, 잘 들으세요. 0과 50에 이 같은 이 키잉 정보가 같으면 이 안에서 오프셋을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이쪽 키 도프시트 창을 클릭을 하고 마우스를 좌우로 움직였을 때 키가 이렇게 안쪽으로 돌아가는 역할을 해요.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쭉 돌아가요. 근데 제가 앞전에 0과 50이 같아야 된다고 했죠. 이게 다르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나오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살짝 움직여 볼게요. 정보값이 달라졌죠. 정보값이.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해서 움직이려고 하면, 자, 오프셋을 하려면 첫 번째 키와 마지막 키가 동일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키와 끝에 마지막 키가 동일하게 돼 있는지 먼저 복사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오프셋을 하는 거예요. 오프셋을 할 때 지금 이거는 비활성화를 뜻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활성화가 되는 이 파란색 표시가 활성화 모드예요. 그래서 이 세 개, 지금 이쪽 요거 세 개, 이거를 한 프레임씩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 흐름을 파악하면서 조금 타이밍을 맞춰 볼게요. 지금 골반이 내려갔다는 가정하에 이 위에 거를 지금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갈 때 이 상체 부분이 조금 위에 더 머물렀으면 좋겠다 하면 이 오프셋을 하고 드래그 쫙 한 후에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하면, 자, 보시면 미세하지만 이 위 상체가 살짝 올라갔죠? 그 다음에 목과 머리도 같이 이렇게 키가 움직였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상체를 맞춰서 이제 살짝 타이밍을 줬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겠어요? 목이랑 얼굴이겠죠? 그 다음에 타이밍을 4프레임에서 조금 더 진행시켜 본 후에, 그러면 목과 머리는 조금 더 늦게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타이밍을 보면서 요때 조금 올려야 되겠어 하면 4프레임 또 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는 목과 조금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키가 안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키만 박혀져 있고 이거는 지금 키가 없죠. 줄이 없죠. 줄.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건 그럼 키가 지금 움직임이 안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 여기도 한번 복부 탈게요. 목에 있는 거를. 그 다음에 붙였죠. 그 다음에 머리도 살짝 2프레임 정도 해서 이렇게 밀어줄게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ESC를 누르고 다시 재생 버튼 Shift 스페이스죠. 제 단축키에선. 그리고 요것도 누르면 된다고 했어요. Shift 스페이스 하면, 자, 이 지금 바운스 보이시나요? 요 흐름. 자, 조금 더 보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한번 보기 쉽게 좀 보여드릴게요. 빨간색으로 이전 이후. 자, 조금 티가 나나요?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붉은색하고 이 파란색이 이렇게 교차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게 요만큼만 들어갔어도 상당히 물리적인 좀 디테일한 숨쉬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좀 각을 좀 자연스럽게 맞추기 위해서 좀 이렇게 각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설명해 드릴 게 이 조정이라는 건데, 조정을 클릭하시면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자, 어떤 조정이냐, 이 키를 도프 시트에 있는 키를 다 드래그를 해주셔서 선택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쭉 가면 같이 움직여요. 같이 세 키를 조정 안 누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됐습니까? 무슨 선이 생겼죠? 그러면 이곳이 변화되고 이곳이 변화돼서 이 중간 값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조정을 하면 위로 이렇게 같이 올라가면 선이 안 생겼죠? 이거는 동시에 다중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끄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내리시면 생겼죠? 이거는 아까 이 위치였죠? 여기랑 여기만 된 거예요. 이 현재 위치한 키만 이 전체 드래그 해도 이 현재 위치한 25프레임, 37프레임 이렇게 있죠? 25프레임 기준으로만 움직인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정은 이렇게 해서 조정을 누르고 하면 전체 다 조절이 된다. 이거는 좀 필요할 때가 많아요. 상당히 많죠. 두 개는 빈도수가.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오프셋의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설명드릴게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이 애니메이션 원리 중에 먼저 앞에 게 나가면 뒤에 게 따라오는 그런 12가지 법칙 중에 한 개가 있어요. 그거를 있음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퀄리티가 확 올라가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넣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프셋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팔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릴 때 만약에 팔이 좀 뒤로 뻗는다 치더라도 팔이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런 식으로 가지만 이게 요 타이밍에서 이제 이 상체 타이밍에 맞춰서 뒤로 좀 빼줄게요. 이렇게 그래야 좀 어색하지 않거든요. 아까는 좀 템포가 빨라가지고. 근데 이제 이 하박도 오프셋 기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뒤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흘러가는 느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항상 많이 쓰는 기능이고, 수동으로 이 뒷단에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좀 뭔가 딱딱하게 움직일 때거나 이렇게 뭔가 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해보시면 좋은 게, 이 앞단에 있는 애니메이션 첫 프레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여러 개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이 제일 앞에 있는 거 있잖아요. 제일 첫 번째, 0프레임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요거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신 후에 맨 끝에 있는 키프레임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해서 이제 삭제를 해주시는 거죠. 삭제해 주시면 이 값과 요 값이겠죠. 요렇게 요 값을 붙이면 여기겠죠. 요거는 이쪽 28프레임이 78프레임 여기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프레임을 이제 삭제를 해주시면 여기와 이 부분과 이 부분에 43프레임에서 이제 50프레임까지 진행된 중간 값을 표현해 주거든요. 그거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 프레임을 이제 첫 프레임으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78프레임 이 복사한 거를 없애주세요. 그러면 이게 이 첫 번째 프레임을 요 구간을 활용해서 요쪽 부위와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는 좀 다른 위치였죠. 이게 왜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거를 진행하다 보면 좀 뭔가 엇박이 있거나 이럴 때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럴 때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내가 잘 붙였는지, 마지막 프레임과 뭔가 어색한데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이제 확인을 해볼 때 이런 식으로 붙여놓고 클릭을 했을 때 선이 이어졌다 하면, 아, 내가 좀 부드럽게 못했구나. 그러면 여기에서 키를 입력, 컨트롤 W를 눌려서 키를 바로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그 상태에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시고요. 예. 만약에 이제 이게 똑같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으면 줄이 안 생겨요. 변화가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고, 이거는 추후에 제가 좀 어떤 사례를 만들어 놓고 그럴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지금은 조금 설명이 애매할 수가 있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프셋 이런 기능을 설명을 드렸고요. 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요 동작도 한번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그릴 때 보통 이 아이들 자세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에 아이들 포즈를 어떤 식으로 잡을 건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이 리소스가 차렷 자세로 있다고 해서 그냥 차렷 자세로 숨쉬기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어도 뭔가 밋밋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포즈를 만들어주는 것도 애니메이터로서 어떻게 보면 소양이기도 해요. 포즈를 좀 자연스럽게 잘 만드는 거요. 자, 그래서 뭔가 이 레이저 총을 들고 있고, 이렇게 살짝 들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팔도 살짝,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좀 총을 잡고 있는 좀 뭐랄까 공격 자세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포즈를 취해주는 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좀 있어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게 좋죠.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도 본과 마찬가지로 이 본에 있는 애니메이션 흐름이 있잖아요. 그 흐름을 일단은 맞춰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 이거죠. 컨트롤 C 해서 이쪽 상체에 가장 밀접한 팔이죠. 이건 지워주시고, 안 붙네요. 컨트롤 C. 뭐지? 네, 붙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여주고.
자, 지금 붙인 게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대로 이 흐름이 나온다는 거죠. 이 흐름. 그러면 29프레임쯤에 어떤 흐름이 나오겠어요? 회전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쪽은 손을 살짝 들어주고 이쪽은 손을 살짝 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쪽 29프레임 있고 29프레임 일단 맞춰주고 여기도 살짝 더 팔을 뒤로 좀 빼는 걸로 맞춰줄게요. 지금 상체 29프레임에 맞춰서 먼저 한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상태인데 이 상체에 있는 애니메이션 이 키프레임의 흐름을 이 가장 밀접하게 본에 연결되어 있는 걸 다르게 맞춘다면 엇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살짝 3프레임만 좀 가더라도 뭔가 좀 흐름이 좀 어색해지거든요. 이건 좀 심하게 튀기죠. 이거를 없애보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가도 네, 뭔가 이렇게 좀 타이밍이 팔 타이밍이랑 상체랑 좀 따로 살짝 느낌이 들어요. 이러면 퀄리티가 깨지기 때문에 9프레임을 먼저 맞추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랫단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등부터 2등이랬죠. 2등의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1등의 힘보다는 조금 뒤에 자, 이렇게 하고 한 4프레임 정도 밀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동세 처음에 만들어 주시고 29프레임 여기에서 가는데 이것도 한 4% 정도 밀어 주시고 그러면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총을 자연스럽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런 이론들이 있지만 본인이 조금 더 활용을 해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이쪽 상체의 이런 바운스의 흐름과 맞춰서 하체는 좀 더 팔은 좀 고정시키는 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총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고 네. 약간 움직임이 좀 덜하게끔요. 그리고 이거는 이쪽에 뭐 허리춤에 좀 놓는다던가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살짝 이렇게 내려주면 돼요. 맞춰주시고 그리고 이게 지금 아까 설명 드리려고 좀 더 과장되게 이렇게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좀 움직임이 좀 약간 스프링처럼 과하거든요. 이런 거를 좀 조절을 살짝씩 해주면 좋아요. 좀 과하다 싶은 거는 좀 덜어내고 그리고 이 지금 무릎도 사실 스탠딩 할 때 이렇게 많이 구부리진 않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제작을 한번 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을 제작함으로 있어서 이 기능들, 오프셋, 뭐 조절, 그 다음에 IK 기능, 그리고 이 발바닥에 있는 회전, 이 홀드 시키는 것, 그리고 이제 IK 만드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숙지를 잘 해주셔야 이후에도 만들 때 좀 수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전체적인 애니메이션을 항상 만들 때 이 움직임의 흐름을 봐라 이거죠. 전체적인 움직임의 흐름, 그거를 계속 판단을 해야지 앞으로 있어서 애니메이션 제작할 때 가장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움직임의 전체적인 이런 상체의 이런 움직이는 흐름과 이 흐름이 얼마나 자연스러운가, 그런 것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스파인보이 아이들 잡는 법, 그리고 애니메이션 할 때 애니메이션 도프시트, 오프셋을 이용해서 좌로 우로 키를 밀어보기, 그리고 조정, 그리고 이제 이런 아이들 루프 만드는 법 IK를 배웠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메쉬라고 하죠. 이 메쉬 기능에 대해서 설정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2.5D라고 하죠. 메쉬 기능을 사용해서 입체 2D를 입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복습하시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자주자주 질문이 드리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